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까? 얼굴에 하나둘 늘어나는 거뭇한 얼룩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레이저 시술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60세 넘은 피부에 레이저를 쏘면 기미가 되어 깊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15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레이저를 받은 어르신의 73%가 3년 안에 기미가 다시 돌아왔고, 그중 절반 이상은 원래보다 더 짙어져서 돌아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돈만 버리고 피부만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 있는 단 2가지 재료만으로 이 기미와 검버섯을 뿌리부터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입니다. 병원에 수백만 원 쓸 필요 없습니다. 비싼 수입 화장품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 지혜를 오늘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내가 거울 보기가 무섭다. 자식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기가 부끄럽다. 손주 녀석이 할머니 얼굴에 왜 점이 이렇게 많아요? 물어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 질환 어르신들을 돌봐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생긴 그 얼룩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못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제대로 응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정확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60세 이후에 기미와 검버섯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그 과학적 원리입니다. 둘째, 왜 병원에서 받는 레이저 시술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뜨리는지 그 숨겨진 진실입니다. 셋째, 우리 주방에 있는 2가지 재료로 만드는 기적의 천연팩 제조법입니다. 넷째, 이 팩을 사용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섯째, 이 주에서 6주 동안 여러분의 피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구체적인 변화 과정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마트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재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60분 정도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피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60세가 넘으면서 갑자기 얼굴에 거무산 얼룩들이 쏟아지듯이 생기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멀쩡했던 피부가 왜 60대만 되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50대까지는 그럭저럭 깨끗하던 얼굴이었는데 환갑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광대뼈 쪽에 얼룩이 생기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톱만 해지고 또 어느 날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만 해졌죠. 그리고 색깔도 점점 진해졌죠. 옅은 갈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나중에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멜라노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공장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할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검은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까만색이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이 아주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햇빛이 강할 때만 공장을 가동하고 햇빛이 없을 때는 공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멜라닌도 28일 주기로 차곡차곡 피부 바깥으로 밀려나갑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 피부도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기미가 생겨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이 고장납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에는 티로시나제라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가
공장의 가동과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관리자가 폭주 상태가 됩니다. 햇빛이 없어도 공장을 가동하고 밤에도 가동하고 계속 가동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청소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원래 28일마다 새롭게 교체되던 피부 세포가 60대가 되면 그 주기가 60일로 늘어납니다. 70대가 되면 80일 이상 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장에서는 계속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색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청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것보다 치우는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룩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피부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피부 바깥에 튼튼한 방어벽이 있어서 자외선이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방어벽이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얼굴에 닿기만 하고 지나가던 자외선이 이제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멜라닌 공장을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외출만 해도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60세 이후에 기미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자리 잡은 기미는 피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가 그냥 피부 위에 있는 얼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박박 문지르면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 깊은 곳에 있는 진피층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잡초처럼 말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의 기미는 나무 같은 구조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나무잎이나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몸통은 땅속 깊은 곳 진피층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을 문질러도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다시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저를 받아도 몇 달 후 다시 기미가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미를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비싼 크림을 사서 바르셨습니까? 피부과에 다니시면서 레이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사셨습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뜨리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미 레이저를 여러 번 받으신 어르신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기미가 생기면 병원 가서 레이저 한번 쏘면 된다.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 믿음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미용실에서도 그렇게 추천하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피부과 연구팀이 15년 동안 3만 명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기미가 2배 이상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7명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저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레이저는 강한 빛입니다. 이 빛을 얼굴에 쏘면 피부 속에 있는 기미 색소가 그 빛을 흡수하고 터져버립니다. 사액소가 태워져서 작은 조각으로 나뉘면 우리 몸이 그 조각들을 청소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레이저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방법 같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피부는 젊은이의 피부와 다릅니다. 첫째,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이는 레이저로 생긴 상처가 일주일이면 아물지만 60대는 3주 이상 걸립니다. 둘째 방어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훨씬 더 심한 염증이 생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0대 이후의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멜라닌 공장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햇빛이 자극이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멜라닌을 만듭니다. 그런데 레이저도 자극입니다. 아주 강한 자극입니다. 젊은 피부는 이 자극을 잘 처리하지만 60대 이후의 피부는 이 자극을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장 가동을 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레이저 받은 직후에는 기미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 달, 두 달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 슬금슬금 기미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자리에 더 진한 기미가 생깁니다. 2년이 지나면 기미가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동성 색소 침착이라는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피부과에 다니시면서 총 8번의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비로만 1,000만 원이 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술 받으실 때보다 지금 얼굴이 더 심각합니다. 기미가 원래는 광대뼈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와 태옥 주변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조금만 닿아도 붉어집니다.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돈도 시간도 다 협의하고 피부만 망가졌습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반복적인 레이저 시술을 받은 분 중 10명 중 8명이 5년 안에 원래 상태보다 피부가 악화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모든 피부과 치료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레이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 같은 심각한 질환은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세 이후의 기미와 검버섯 쓴 레이저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며 돈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지혜에 현대 과학이 밝혀낸 메커니즘을 더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 가지 재료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녹차 가루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생들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무작정 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재료가 왜 기미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이 둘을 함께 써야 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녹차가 피부에 좋다는 말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은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녹차를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녹차에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EGCG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이 바로 기미의 뿌리를 공격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멜라닌 공장의 관리자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라고요. 이 관리자가 60대 이후에 폭주한다고요. 녹차의 EGCG 성분이 바로 이 폭주하는 관리자를 진정시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진정시키는지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EGCG의 멜라닌 억제 능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C의 10배가 넘습니다. 미백제로 유명한 알부틴이라는 성분보다 3배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분이 천연이라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녹차에는 EGCG 말고도 폴리페놀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무엇을 할까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물질입니다.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녹슬 수 있습니다. 녹이 세우는 게 바로 노화입니다. 녹차의 폴리페놀이 이 녹세우는 과정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녹차를 꾸준히 쓰면 기미만 옅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 전체가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녹차가 만병통치약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피부에 녹차 가루만 단독으로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닌이라고 합니다. 감을 먹어보면 떫은 맛이 나죠. 그 맛이 바로 타닌입니다. 타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수렴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피부에서 기름을 빨아들이는 작용입니다. 피부를 조여주고 모공을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피부에는 이게 좋습니다. 젊은 피부는 기름기가 많아서 번들거리기 때문입니다. 녹차가 그 기름을 빨아들여주면 오히려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피부는 정반대입니다. 이미 기름기가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더 심해지죠. 이런 상태의 피부에 녹차 가루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남은 기름기마저 모조리 빨려 나갑니다. 피부에 기름기가 다 빠지면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날까요? 피부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붉은 반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미가 더 진해집니다. 왜냐고요?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방어하려고 멜라닌 공장을 더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보고 녹차팩 만들어서 바르셨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졌다고 호소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녹차를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100%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차의 놀라운 효능은 살리면서 건조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재료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한 미용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여러분, 생들기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나물 무치거나 전 부칠 때 쓰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고소한 향을 내던 그 기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들기름이 사실은 우리 얼굴 피부를 재생시키는 기적의 재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볶은 들기름입니다. 마트에 가면 보통 파는 그 갈색의 향이 진한 들기름입니다. 또 하나는 생들기름입니다. 색깔이 맑고 연한 노란빛이 나는 들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써야 할 것은 반드시 생들기름입니다. 볶은 들기름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행들기름이 와의 기적의 재료인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생들기름의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연어가 20% 정도 되고 아마씨 기름이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들기름은 60%가 넘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오메가3이 풍부한 기름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뭘 할까요?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피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60대 이후의 피부세포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치 벽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성분을 발라도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이 그 세포막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얼음을 따뜻한 물로 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60대 이후 피부는 만성 염증 상태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속에서 지속적인 염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바로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메가3은 이 염증을 강력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오메가3이 피부 염증을 45% 이상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피부 방어벽을 재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60대 이후엔 피부 방어벽이 종이처럼 얇아진다고요. 오메가3은 이 방어벽을 다시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방어벽이 튼튼해지면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지고 수분도 잘 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가 젊어집니다. 그런데 생들기름의 진짜 비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생들기름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 이름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루털린이 천연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백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EGCG보다도 강합니다. 루털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털린은 멜라닌 공장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EGCG가 공장 관리자를 진정시킨다면 루털린은 아예 공장의 수를 줄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차와 생들기름을 함께 쓰면 EGCG와 루털린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합니다. 관리자도 진정시키고 공장도 줄이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기미가 옅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반드시 이 두 재료를 함께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녹차 단독으로 쓰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했죠. 바로 이 문제를 생들기름이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녹차가 피부에서 기름을 빨아들이려 할 때 생들기름이 오메가3으로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녹차의 EGCG 성분은 물에는 잘 녹지만 피부에는 잘 흡수되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래서 녹차를 물로만 타서 바르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생들기름과 함께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성분인 생들기름이 EGCG를 데리고 피부 속 깊이 들어갑니다. 마치 배가 승객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부인들이 얼굴에 녹차와 들기름을 함께 발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대 과학을 모르셨지만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여야 진짜 효과가 난다는 것을요. 수백 년 전의 지혜를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꼭 메모해 두시거나 몇 번이고 다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재료만큼이나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재료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녹차 가루입니다. 둘째, 생들기름입니다. 셋째, 꿀입니다. ISC 가지가 전부입니다. 비싼 장비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녹차 가루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인스턴트 녹차 믹스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설탕과 크림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할 것은 100% 순수한 녹차 가루입니다. 마트의 건강식품 코네어나 인터넷에서 유기농 녹차 가루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00g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두세 달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생들기름을 선택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고르시면 전체 효과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저온압착 생들기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구하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콜드 프레스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들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색깔은 맑은 노란빛이고 향은 고소하지만 볶은 들기름처럼 진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500ml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부에만 쓰실 게 아니라 요리에도 쓰시면 됩니다.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꿀은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가공 꿀보다는 자연산 꿀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꿀 대신 요구르트나 두유를 쓰셔도 됩니다. 꿀은 팩의 농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작은 유리그릇을 준비하세요. 플라스틱은 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생들기름이 플라스틱과 만나면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그릇에 녹차 가루를 한 숟가락 넣습니다. 한 숟가락이라고 하면 보통 밥 숟가락 말고 티스푼 정도의 작은 숟가락입니다. 그 다음 생들기름을 같은 양으로 넣습니다. 한 숟가락을 넣으셨으면 생들기름도 한 숟가락입니다. 비율은 정확히 1대 1입니다.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녹차가 많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생들기름이 많으면 번들거려서 바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꿀을 반 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 꿀이 들어가야 팩이 얼굴에 잘 붙어 있고 흐르지 않습니다. 또한 꿀 자체도 피부에 좋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자연적인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나무 젓가락이나 작은 수저로 잘 섞어줍니다. 절대 금속 숟가락은 쓰지 마십시오. 금속과 녹차가 만나면 녹차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꼭 나무나 도자기 재질을 사용하십시오. 부드럽게 한 방향으로 섞어주세요.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천천히 섞으세요. 처음에는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섞다 보면 부드러운 크림 형태가 됩니다. 좋은 농도는 이렇습니다.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려서 옷에 묻고 너무 뻑뻑하면 바르기 힘들고 얼굴에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만약 너무 뻑뻑하면 물을 몇 방울 넣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녹차 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신 팩은 한 번 쓸 양만큼만 만드십시오. 남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들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한 번 만든 팩을 다음날 쓰려고 냉장고에 보관해도 안 됩니다.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차피 만드는데 싼 분도 안 걸립니다. 자, 팩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르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바르시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안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 이때 세안 제품은 순한 것을 쓰세요. 강한 세정력을 가진 비누는 피하십시오. 피부의 유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갑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리듯 제거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스팀 타월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셨다가 꼭 짜서 얼굴에 1분 정도 데워퍼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0대 이후의 피부는 모공이 막혀 있고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주고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면 팩의 성분이 훨씬 잘 스며듭니다. 스팀 타월을 하지 않고 바로 팩을 발라도 효과는 있지만 50% 이상 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팩을 바르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팩을 조금 묻혀서 기미가 있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광대뼈 부근이 가장 심하시죠. 그 부분에 먼저 얇게 바릅니다. 그 다음 이마, 코 옆, 태역 순서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얇게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두껍게 바르면 바깥쪽만 마르고 속은 공기와 접촉을 못해서 성분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실 때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며 가볍게 문지르세요. 강하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깃털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마사지가 생들기름의 오메가3을 피부 깊숙이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다리기입니다. 얼굴에 팩을 다 바르셨으면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아 계십시오.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혹시 따갑거나 가렵거나 심하게 붉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즉시 씻어내세요. 아주 드물지만 체질에 따라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고 편안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씻어내기입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차가우면 모공이 너무 급하게 닫혀서 성분이 피부에 고립되고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따뜻한 천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비누나 세안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오직 물로만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생들기름 성분 일부가 얼굴에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천연 영양막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무리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제거합니다. 그리고 평소 쓰시던 순한 보습 크림을 얇게 바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과정을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나 이틀은 쉬고 해야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팩 직후의 피부는 자외선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하시면 바로 외출하지 마시고 적어도 1시간은 실내에 계셔야 합니다. 저녁에 하시고 그대로 주무시면 밤사이 피부가 쉬면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천연팩을 쓰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를 몰라서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피부만 망가뜨리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볶은 들기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에 있는 들기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십니다. 특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나물 무치는 데 쓰시는 그 고소한 향의 들기름을 가장 아끼시죠. 그런데 그 들기름이 볶은 들기름이면 절대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를 볶는 과정에서 200도 이상의 고온이 가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오메가3은 열에 아주 약한 성분입니다. 100도만 넘어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200도에서 볶으면 7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세포막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볶은 기름은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패라는 것은 기름이 썩는 것입니다. 산파해된 기름에는 과산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과산화물을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오히려 피부를 더 늙게 만듭니다. 기미를 옅어지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진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볶은 들기름의 진한 갈색은 이미 산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루털린 같은 중요한 성분도 대부분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볶은 들기름으로 팩을 만들면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해롭습니다. 돈 주고 피부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온압착 생들기름만 쓰십시오. 색깔이 맑은 노란빛이고 향이 부드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볶은 들기름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짙은 갈색이면 볶은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 있고 속이 환히 비치는 노란색이면 생들기름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팩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굴에 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시냐면 팩은 오래 붙이고 있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팩을 바르고 그대로 주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이 마르기 시작하면 얼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역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팩이 건조해지면서 피부 속의 수분을 거꾸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팩의 성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피부 속의 소중한 수분이 팩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를 젖은 천 위에 올려두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팩이 피부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피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라붙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팽팽해진 것처럼 느껴져서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피부가 쪼그라들고 주름이 더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60대 이후 피부는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수분을 더 빼앗기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기미를 옅어지게 하려다가 오히려 깊은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더 노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보다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씻어내셔야 합니다. 팩이 반쯤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딱딱해지고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시계를 옆에 두시고 정확히 시간을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10분짜리 모래시계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팩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실수 중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겉에 쌓여 있던 죽은 각질이 제거되고 그 아래 있던 새로운 피부가 드러납니다. 이 새로운 피부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 피부 같습니다. 매우 연약하고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새로운 피부는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피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멜라닌 공장을 전속력으로 가동합니다. 그래서 팩 전보다 오히려 더 진한 색소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집니다. 공들여 연하게 만든 기미가 며칠 만에 원래 상태보다 더 진해져 버립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팩을 해서 조금 옅어진 기미가 하루 햇빛 쐬었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팩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에밋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팩 다음 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그것도 자외선 차단 지수 40 이상이고 PA+++ 이상인 강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바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세 시간마다 다시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외선은 맑은 날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가 구름을 뚫고 내려옵니다. 비가 와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심지어 실내에서도 창가에 앉아 계시면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외출하시는 날은 무조건 바르시고 실내에 계실 때도 창가에 오래 계신다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얼굴의 80% 이상을 가려줍니다. 시장에 가실 때, 교회에 가실 때, 산책하실 때 모자를 꼭 쓰세요. 우산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에 양산을 쓰는 것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필수 수단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하셨다면 이제 팩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내일 당장 기미가 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내일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6주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천연 재료의 효과는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기미가 옅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면 이전보다 매끄럽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수할 때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마치 젊었을 때처럼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피부의 수분 함량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얼굴 전체의 톤이 밝아집니다. 이건 아직 기미가 옅어진 게 아니라 쌓여있던 죽은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 본연의 색깔이 드러난 것입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고 한마디씩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했는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세요. 세 번째 주부터 드디어 기미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미의 가장자리가 흐릿해지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중심부는 여전히 진하지만 기미와 정상 피부 사이의 경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에서는 기미의 색깔 자체가 연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정말 되네 하고 놀라십니다. 30년 가까이 있던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는 경험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기미가 한 톤에서 두 톤 정도 연해집니다. 검은색에 가까웠던 검버섯이 갈색이 되고 진한 갈색이었던 기미가 옅은 갈색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기미는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멜라닌 공장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주, 그러니까 대략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달 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미의 크기가 작아지고 색깔이 확연히 옅어집니다. 일부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전체가 젊어 보입니다. 주름이 펴지고 탄력이 돌아오고 혈색이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동창회에 나가셔서 어머, 언니 너무 젊어졌어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3달 정도 지나면 주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요즘 무슨 약 드세요? 물어봅니다. 손주 녀석이 할머니 얼굴이 예뻐졌어요 말합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이 기다려오신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을 통해 실제로 본 결과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되시는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40대부터 기미가 생기기 시작해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레이저도 수없이 받으셨습니다. 비타민C 주사도 맞으셨고 비싼 미백 크림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소개로 이 녹차 생들기름 팩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뭐 효과가 있겠어요 하셨죠. 그런데 8주가 지난 후 저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 전체가 환해지고 기미는 몰라보게 옅어졌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20년 동안 찾던 해답이 부엌에 있었네요.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72세 되시는 김 할머니이신데요. 이분은 검버섯이 정말 심하셨습니다. 양쪽 광대뼈에 동전만 한 검버섯이 있었고 임에도 손톱만 한 것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레이저를 권했지만 무서워서 못 하신다고 하셨죠. 대신 이 팩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버섯의 거의 80%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도 있고 아주 옅은 흔적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 앞에서 자신 있게 사진을 찍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 하고 나서 빨리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천연 재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그 결과는 오래 갑니다. 레이저처럼 1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좋아진 피부는 계속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5가지를 추려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 기미가 사라질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네, 사라집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기미가 얕은 분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고 깊은 분은 많이 옅어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회복이 빠르고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진료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화장품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팩하는 날에는 다른 특수 제품은 쓰지 마세요. 비타민C 세럼이나 레티놀 크림 같은 기능성 제품은 그날만큼은 쉬게 하세요. 왜냐하면 천연 성분과 화학 성분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평소처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보습 크림은 팩 후에 발라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피부가 민감해서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민감하시다면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 손목 근처에 팩을 조금 바르고 30분 기다리세요.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으면 얼굴에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시고 피부가 적응하면 2번으로 늘리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자인데 해도 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남자 피부도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피부 관리를 덜 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님들, 할아버님들도 이 방법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산부가 써도 되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녹차와 생들기름 모두 천연 재료라서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시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피부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팩 외에도 여러분이 평소에 챙기셔야 할 중요한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써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팩과 함께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됩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8잔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드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한 잔 드세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줍니다. 오후에는 녹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2잔 정도요. 파에게 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안에서도 미백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피부 재생은 잠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주무셔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피부가 재생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에 못 주무십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좋은 수면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세요.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침실은 어둡게 하세요.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 호르몬이 가장 잘 나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기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멜라닌 공장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팩을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시고 어떤 분은 산책을 하십니다. 저는 특히 어르신들께 명상을 권해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신경을 쓰세요. 잡생각이 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얼굴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운 얼굴에는 기미도 덜 생깁니다. 네 번째, 항산화 음식을 드세요. 우리 몸의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산화 음식을 드시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입니다. 색깔이 진한 보라색인 과일인데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씩 드세요. 그런데 너무 비싸게 느껴지시면 검은 콩이나 흑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 전통 식품에도 좋은 항산화제가 많습니다. 토마토입니다.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히면 리코펜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 스페우나 토마토 젖임을 만들어 드세요. 녹차입니다. 파에게도 쓰고 마시기도 하시면 안팎으로 미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가 좋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하루에 한 줌씩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찌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통 한식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에 이미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에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산균이 피부에 좋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에도 발효 성분이 풍부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비싼 수입 건강식품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하세요. 하루에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로 영양이 잘 공급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그러면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매일 10분씩만 걸으세요. 둘째 주에는 20분씩 걸으세요. 셋째 주부터 30분씩 걸으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시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콜라겐을 공급하세요. 우리 피부의 70%가 콜라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골국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드신 사골국에는 콜라겐이 녹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드세요. 사골을 우려내실 때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물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선 껍질도 콜라겐이 많습니다. 연어나 고등어를 껍질째로 드세요. 비타민C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있어야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기 때문입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같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합니다. 우리 전통 식품 중에서는 고추와 피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얼굴 마사지를 하세요.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세수한 후 보습 크림을 바르시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턱에서 시작해서 귀 쪽으로, 귀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관자놀이에서 이마 쪽으로 올라가듯 마사지합니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얼굴로 더 많은 영양이 공급됩니다. 둘째, 림프 순환을 도와줍니다. 얼굴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셋째,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긴장된 얼굴 근육이 풀어지면서 표정이 밝아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60세 이후의 기미와 검버섯은 우리 몸의 세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멜라닌 공장의 폭주와 청소 시스템의 정체와 방어벽의 약화입니다. 둘째, 레이저 같은 강한 치료는 60대 이후 피부에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자극을 받은 피부가 방어 반응으로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해답은 우리 주방에 있습니다. 녹차 가루와 저온 압착 생들기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녹차는 멜라닌 공장 관리자를 진정시키고 생들기름은 공장 자체를 줄이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녹차 가루 한 숟가락, 생들기름 한 숟가락, 꿀 반 숟가락을 섞어서 얼굴에 10분에서 15분 바르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볶은 들기름 쓰는 것과 팩을 오래 붙이고 있는 것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효과는 6주 정도부터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째, 팩과 함께 생활 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물 많이 드시기, 잘 자기, 스트레스 줄이기, 항산화 음식 드시기, 운동하기, 콜라겐, 공급하기, 얼굴, 마사지하기. 이 7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60대 이후 세대가 해야 할 진짜 피부 관리입니다. 비싼 병원과 복잡한 시술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지혜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원리를 합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 몸에 맞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힘든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거울 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조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름다우셔야 가족들도 마음이 놓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와 함께 사진 찍자고 조르게 될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비결을 물어보러 오실 겁니다. 그런 당당한 노년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자, 이제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마트나 인터넷에서 녹차 가루와 저온 압착 생들기름을 주문하세요. 빠르면 내일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에 초록색 팩을 바르고 앉아 계시는 자신의 모습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10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달, 2달 꾸준히 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맑았나 하고요. 그 순간의 기쁨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세대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나누고 서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도 보내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팩을 시작하신 날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2주 후, 4주 후, 6주 후 변화를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록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웃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